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재난관리법 실전 문제 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법 문제는 일반적으로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고 더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25문제로 늘어나고 나서 제 생각입니다. 재난관리법은 저는 한 2-3문제가 적당한 것 같고 더 늘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문제로 늘어나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는 파트는 연소는 원래 많이 나왔었고, 그지? 화재 비중이나 또는 소화, 그죠? 그리고 소방시설론 이쪽이 조금 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25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화재 파트가 막 비중이 확 늘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소방 쪽에선. 재난관리법은 저는 2-3문제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법이에요. 이거를 다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자고.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서요. 자, 재난분류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존스라는 사람이 분류한 재난이 있고 아네스라는 사람이 분류한 재난이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존스라는 사람도 분류를 했지만 아네스라는 사람도 분류를 했더라. 이게 학자들이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거기 책에 해설을 제가 넣어놨어요. 뭐 지구물리학, 그죠? 뭐 생물학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자연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자연까지. 이게 재난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지구물리학적 재난이나 생물학적 재난에 가보면 여기에 또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기 뭐 지질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기상학적 재난. 그래서 이 구분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지금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을 때 이런 산성화, 스모그, 사막화. 자, 이런 애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준자연이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세균질병, 얘는 그냥 무슨 재난이다? 생물학적 재난, 생물학적 재난. 맞죠? 그래서 지질학적 재난, 요 지구물리학적 재난에 가보면 지질학적 재난에는 뭐 지와스가 있고, 지형학적 재난에는 산사태, 염수토양, 기상학적 재난에는 뭐 안개, 눈, 해일, 토네이도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죠. 등등등등. 맞습니까? 자, 생물학적 재난의 종류에는 거기 갔을 때 세균질병, 유독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고 준자연 재난에 이제 조금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보면 뭐 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이런 애들, 그치?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생물학적 재해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럼 3개밖에 없죠. 세균질병, 그리고 유독식물, 유독동물. 맞나요? 자, 화산은 뭐였어요? 화산. 지질학적 재난이었죠, 얘는. 그죠? 그리고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이고. 맞습니까? 요런 것들 구분을 조금 잘 해주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존스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재난을 분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네스. 왜냐면 존스라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재난 분류가 되게 복잡하거든. 이걸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딱 2가지 자연하고 인적으로 딱 묶어놓은.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네스입니다. 아네스. 근데 이 자연 재난의 뭐 기후성과 거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 지진성 재난. 그치? 보이시죠? 자, 여기 기후성 재난에는 뭐 태풍, 수해, 설해. 제가 이 3가지 있는 건 꼭 알고 계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지진성 재난에는 지진. 그죠? 화산 폭발, 해일. 이런 애들이 있더라. 맞습니까? 그리고 인적 재난은 뭐 사고적 재난, 사고성 재난이 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는 재난이 있고. 지금 이제 3번에 가보면 기후성 재난의 종류를 옳지 않은 걸 했는데 얘가 지진성 재난이잖아요. 그죠?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은. 4번. 재난관리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재난관리 4단계라고 얘기하면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쵸? 근데 지금 경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경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재난관리는 단계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열거된 재난관리 활동 중 그 단계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쓸 때 예방에서 할 수 있는 일, 대비에서 할 수 있는 일, 대응, 복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약간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그 4번 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제가 이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내용들. 그래서 예방이나 대비가 발생 전, 그죠? 대응이나 복구가 재난 발생 후라고 해서 그 정의라던가 또는 그 단계에 어떤 내용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재난관리 체계 정비라던가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 이거는 미리미리 예방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 자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을 정비하고 경보 시스템을 이게 시험 문제 이전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이게 어디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대비 단계 쪽에서. 그러니까 예방 단계보다는 조금 이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통신망 정비와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죠. 4번. 6번.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내용에서 예방 단계에서 취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지금 보면 비슷한 문제죠. 그죠? 근데 여기 3번에 가보면 3번. 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활동, 위험 요인과 지역을 조사하여 위험 지역을 표시한 위험지도 작성 이런 것들 다 예방 단계거든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은 뭐다? 대비 단계다. 대비 단계. 7번 재난관리 단계에서 똑같아요. 재난 발생 확률이 높아졌대요. 그럼 예방 단계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재난관리를 실제적으로 표준화를 해야 되고 통신망 정비와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단계는 그랬어요. 자 뭐라고 여러분들? 대비 단계라고. 대비 단계. 정답 1번. 자 8번. 재난관리 단계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활동으로 대응을 얘기한다. 대응.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동은 그랬어요. 그럼 대응은 이미 발생 후죠. 그죠?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뭐 대응 계획의 시행이라던가 생필품 공급 및 피난처 제공 이런 것도 해야죠.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다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시설 복구 및 잠해물 제거 요건 재난이 다 끝난 다음에 맞나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이니까 우리는 무슨 단계에는 복구 단계. 맞죠 여러분들? 요즘은 요 이론보다는 뒤쪽에 제가 법이 더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하인리 도미노 이론 중 2단계, 1단계 원인 내용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리에 가보면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5단계까지. 그죠?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갔을 때 개인적인 결함.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고 사회적.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안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다음 개인적. 근데 지금 2단계와 1단계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이 먼저 와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환경. 정답이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불안전한 게 나타나는 거고 맞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고가 나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요 순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다. 이제 법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쵸?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볼 거,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것도 들어간다라는 거 조금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시고, 자, 11번 볼게요. 이게 중요하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존스라는 학자와 아네스라는 학자가 재난을 분류를 해놓긴 했지만 법에도 재난 분류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근데 법상으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맞습니까? 이 두 가지 구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쭉 봤을 때 황사, 지금 여기 자연 우주물체 추락 충돌, 화산, 자, 이런 애들은 다 무슨 재난이다 이거? 자연재난이다. 근데 이렇게 전염병 있죠. 전염병. 전염병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회재난이다.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12번 마찬가지. 다음 중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화산, 호우, 조수 이런 것들 다 자연재난이죠. 2번에 환경오염. 요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회적 재난이다. 맞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11번 해설에 넣어놨거든요.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꼭 읽어보시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재난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해외잖아, 여러분들. 영역 안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바깥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얘기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다음 14번. 재난관리 주관기관 중 소방청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 및 사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소방청은 좀 잘 보셔라. 소방청에서 과연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여기서 이제 소방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재난을 주관해야 되는 사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소방청에서는 화재 위험물 사고.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다중밀집 사고. 이런 것들. 첫 번째, 산불 사고는 어디서 주관해요? 이거는 산림청. 그지? 저건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원자력 사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부 중요시설 사고는 행안부. 그죠? 다음 15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긴급구조기관의 종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긴급구조지원기관도 있어요. 근데 긴급구조기관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못 외워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기관이 여기다. 청본서,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한 거에 대한 건 제가 청청서 있다 그랬죠. 청청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서 없고 본부 없습니다. 경찰본부. 경찰본부라는 건 없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에 가보면 해양경찰본부가 있잖아요. 본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고요. 16번.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긴급구조기관. 1번 청, 소방청. 2번 산림청, 국토해양부 기상청. 1번. 어렵지 않죠? 요거는 자 17번. 다음 중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볼 건 긴급구조에 대한 정의. 꼭
암기해 두십시오. 이거는. 자, 긴급구조란 재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라던가 또는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건 꼭. 자, 그리고 2번 긴급구조기관이란 청본서를 얘기한다. 맞죠? 그죠? 3번 긴급구조기관이란 청본서를 얘기하죠. 다만 이걸 잘 봐야 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가 청청서라 그랬죠. 행안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얘기한다.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절대. 못 외우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정의 정도 보시라고. 어차피 확실한 게 여기 3번에 틀린 게 나와 있으니까. 다음.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 기술, 시스템, 자산 등을 말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름이 뭐예요? 국가 핵심 기반. 그러니까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손실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 중대한 손실로서 여기 이제 국가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광범위하게. 19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2번.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책임기관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안전관리.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거기 3번 보세요. 3번 20 잠깐만요. 네, 20번 문제죠. 19번.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도 맞는 얘기고 4번 여기 틀린 게 나와 있네요. 20번 문제인 줄 알고 찾고 있었어. 19번 문제였지, 그치? 일단 거기 4번에 가보면 긴급구조기관, 청본서, 단, 해양재난 시 제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맞는 걸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청청서라고 해서 지방해양경찰청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십시오, 이 문제는. 됐죠? 자,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난관리 4대 원칙은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맞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국가재난관리 기준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거든요. 3번, 재난관리란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이건 재난관리에 대한 정의는 아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요걸 우리가 재난관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안전관리라고 얘기합니다. 4번.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의 국가기반 체계 마비와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은 사회재난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름이 국가 핵심 기반으로 바뀐 거예요. 국가 핵심 기반. 혹시 책 보시다가 관연도 이런 거 푸시다가 국가 기반 체계라는 게 있으면 국가 핵심 기반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21번. 재난관리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정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정보, 동원 가능 자원 정보, 뭐 지리 정보 이런 게 있는데 재난 관리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재난 상황 정보는 있어요. 재난 상황 정보. 요거 다 용어의 정의 문제거든요, 지금. 재난 상황 정보가 있더라. 22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위원회 맞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중앙위원회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걸 둔다 그랬죠.
그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앙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조정위원회는 누가 설치해요? 행안부 장관이 설치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위원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국무총리를 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23번째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심의사항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 두 번째가 보면 국가 핵심 기반 지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요건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해요? 조정. 맞나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또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조금 다르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24번 중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중앙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하죠. 맞나요? 여러분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그 국무총리가 하고요.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두 번째,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기관, 단체의 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이거 항상 출석은 2분의 1, 찬성도 2분의 1이에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대책본부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가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또는 단체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다 지금? 우리 2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됐고요. 이제 25번.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사람. 간사가 대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 원래는 국무총리가 해야 되지만 국무총리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행안부 장관이 해야겠죠. 그죠? 다음 26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를 하고요. 2번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간사를 두는데 재난본부장이 된다라고 제가 이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멘트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 수도 있다.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3번이다. 3번. 다음 27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국가 핵심 기반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집행계획. 자, 거기 세 번째 가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걔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상부에 보관한 사항은 아니에요. 중앙위원회. 아셨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앙위원회는 그나마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조정위원회는 아직은 크게 시험 문제가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예전에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정리할 때는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사람 정리하시고 각각의 심의사항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8번. 요거는 이제 지역위원회에 대한 건데 지역위원회도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중앙 쪽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조정위원회가 있고 시도와 시군구에도
지방위원회가 있대요. 지역위원회. 근데 시도위원회는요, 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이 정도 보시라 그랬죠. 시군구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29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재난, 대응, 복구,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둔다. 자, 대응과 복구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 제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얘가 이름이 뭐예요? 중대본. 그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 30번. 자, 요거는 중대본에 대한 조금 중요한 멘트만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봅시다. 1번.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고요.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회의 소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하고 방사능재난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중대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국무총리는 중대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중대본이 행안부 장관이지만 조금 큰 재난이다라고 하면은 나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네 번째,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대본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행안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해설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학습해 주십시오. 자, 됐고요. 31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설명은 그랬어요. 1번,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이다. 잘못됐죠. 그쵸? 두 번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건 행안부 장관이 만든 거기 때문에 행안부 직속기관으로. 세 번째, 국무총리는 해외 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재난에 대한 대책지원단은 외교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외교부 장관. 네 번째, 해외 재난 시 외교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이제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통제단은요, 책임자가 청장입니다. 청장. 뒤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 맞죠? 요게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죠? 자, 제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행안부 장관이라 그랬죠. 근데 차장이래, 차장. 차장은 청장이 아니고 그죠? 자, 해외 재난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외교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33번.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났대요. 그럼 이랬을 때는 누가 재난대책본부장이 본부장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그냥 행안부 장관. 그죠? 자, 34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은 그랬어요. 자, 중대본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수습지원단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수습지원단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5번.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2번, 수습본부장은 지역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및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4번,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부장 서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서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36번. 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재난관리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무총리가 세우는 거예요. 네. 이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입니다. 이걸 세워서 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통보하죠. 이거 몇 년마다 세운다라고 그랬죠, 제가? 5년. 그죠? 37번. 다음 중 재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다. 중앙통제단. 긴급구조기관은 청본서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청장이 아니고 누가? 국무총리가. 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예전에 이론 시간에 제가 한 번씩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재난대책, 생활안전관리대책, 산업안전관리대책, 국방안전관리대책 엄청 많아요. 뭐 교통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교통안전도 들어가고 뭐 시설, 범죄, 식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등등등등. 그죠? 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없는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국방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국방에 관련된 건 없고. 자, 39번.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은 매년 몇 월 며칠까지 집행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는가? 이게 10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뒤쪽에 이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쪽에 이제 내용들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가 40번부터 또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